여러분,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을 넘어서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뉴스토마토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이거 한번 그래프를 보실까요? 이게 정례 조사예요. 매주 하는 조사인데 5월 셋째 주, 매주는 아니군요. 셋째 주, 그 다음에 넷째 주 건너뛰고 6월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다섯째 주 이렇게 정례 조사를 했는데 48.9, 49.1, 42.8, 45.4에서 41.9로 떨어지고, 그리고 여기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렇게 기다가 다시 올라갔군요. 뉴스토마토에 친노 기자들이 있어서 또 그러면 친노 기자들이 있었으면 여러분 이때는 왜요? 5월 셋째 주 이때는 매 밑으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돼요. 여러분 여론조사 결과에서는요, 이게 지금 뭐 민주당이 실제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지지율이 더 나오고 있다라는 결론은 이 여론조사에 오차 범위도 있고 뭐 기타 등이 있어서 그렇게 낼 수는 없지만, 추세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추세는 국민의힘이 떨어지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이 올라가고 있다. 이 추세는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추세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은 현실이 어떨지는, 여론조사라는 건 실제를 비추는 거지 실제 그 자체는 아니니까 물음표를 찍을 수는 있어도 추세는 여러분 맞는 겁니다. 추이는 맞는 거예요. 저는 이런 여론조사 앞에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일단 이재명이 당대표가 되면 그게 민주당이 민주당이야? 그게 통진당이지 민주당이야?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하죠. 보세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김근태의 당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아마도 문성근이 무릎팍도사 나왔을 때 했을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민주당 내부 사람들 중에서도 좀 딥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데, 그거를 문성근이 무릎팍도사에서 강호동하고 인터뷰하면서 얘기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 모든 세력을 다, 왜냐면 김근태 세력이라고 하지만 그 김근태 위에 여러분 문익환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김근태라기보단 문익환의 당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익환의 그 계열이 김근태로 이렇게 대변이 되죠. 그러니까 문익환의 아들이자 김대중의 양아들이자 노무현의 친구인 자기가 이 모든 세력들의, 그래서 이들 아우를 수 있다. 그래서 문성근이 당대표까지 했었던 거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말이죠. 문제는 이 문익환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에서 김근태는 되게 일부분이에요. 그 문익환과 함께 했었던 많은 사람들은 제야에 있지 민주당 내에 들어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석기도 있고 뭐 정의당 사람들도 있고 인천연합도 있고 경기동부도 있고 기타 등 일반적인 그 문익환이 상징하는 NL의 상징성, 이게 크단 말이에요. 문익환 선생은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NL 성격이 아니었었던 것 같은데, 그 문익환 목사를 구심점으로 그렇게 엄청나게 큰 세력들이 문익환의 말을 듣는다기보다 문익환 목사를 하나의 구심점으로 삼았지. 북한 방북도 하고 그러니까요. 임수경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문익환이란 존재 자체가. 그런데 그 중에서 제도권으로 들어온 건 일부부였었는데, 이 세 가지 세력에서 항상 친노냐, 전라도하고 친노가 막 경쟁하는 사이에 이쪽은 찢기다시 같은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재명이란 존재 자체는 이거의 외곽에 있는 조직들, 이 민주당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외곽에 있는 조직들을 왕창 끌고 들어와서 이 친노하고 전라도를 뭉개고 이 NL 세력이 민주당을 장악하겠다, 이거란 말이에요. 요번에 개딸 20만 명이 여러분 진짜 팬덤 20만 명이라는 건 완전히 속임수야. 그건 팬덤 20만 명이 아니라 조직 20만 명이에요. 조직 20만 명이라고요. 팬덤 20만 명이 아니에요. 개딸 찾아보세요. 개딸이라고 이름을 붙여줘서 그게 조직이라는 걸 숨기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재명이 당대표를 하면 전라도 세력 그리고 친문 세력의 몰락, NL 세력이 민주당을 장악하는 사태다.
이재명이 당대표가 되면 그게 무슨 민주당이냐 통진당이지 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어쨌든 간에 조직원을 개딸로 외피를 씌우고 자신들을 김대중과 노무현이라는 외피를 뒤집어 쓰고 민주당을 장악한 걸 대중들이 알겠냐고. 완전히 민주당이 우리가 알던 그런 제도권 내에, 그래도 김대중과 노무현은 제도권 내의 정치인들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제도권 밖에서 그 시뻘건 인간들이 민주당에 기어들어와서 민주당을 다 장악을 하려고 하는데, 전라도 인간들도 무기력해, 친노 인간들도 무기력하다고요. 전라도 고문들 다 서울론하고 전라도 고문들 다 와가지고 이재명 당신이 당을 점령한 이거 당대표 출마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소, 이런 얘기하지. 방영성이 당 깨진다는 얘기 나오지. 친문 뭐 홍영표 전해철 전부 다 불출마 선언하면서 당신 나오지 마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당신 세력이 일부분이어야지 당신 세력이 당대표를 하는 거는 이게 대한민국 정당에서 맞는 거 아니오라는 그 시그널이 계속 나오고 있어도, 자기네들은 이재명이랑 대중적 정치인을 가지고 이 둘을 전라도 정치 세력하고 친노 정치 세력을 다 압살하고 민주당을 먹을 수 있는 찬스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둘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둘은 쪼개져 나가는 거죠. 이 외부 세력, 시민사회 세력이라고 하는 이 NL 바깥 세력을 끌고 들어왔었던 플랫폼이 혁신과 통합이고 문재인이었고 기타 등등, 이 힘을 빌려가지고 전라도를 제압하다가 이 힘이 이제 문재인도 제끼고 전라도 문재인을 다 제끼려고 하는 게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문제는 민주당이 이렇게 돼서 이 나라의 정체성 자체를 위협하는 정당으로 민주당이 뭐 백낙청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정의구현, 해방신학을 신봉하는 정의구현 사재단까지 이런 사람들의 영향력하에 민주당이 점점 들어가고, 전장현 같은 거, 시위 같은 것도 그런 쪽에서 전국민중연대 이런 식인데, 그런데 문제는 윤미향이고 전장현이고 이런 징조에 벌어지는 일인데, 이 국민의힘이 핵가닥한 인간들을 보자 이거죠. 그리고 저는 여기서 안철수 대표, 그리고 김도식 그 정무부시장 지금 측근이 이 사회생활 시작 자체가, 그리고 명지대 졸업하고 명지대에서 재학당하고 재적당하고 그 과정에서 박경석 전장현 대표하고 그 밑에서 노들야 교사를 한 게 운동권 이쪽에서의 그거라니까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지만 운동권의 핵심은 노농학인데, 이 노농학 언저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거라니까요. 노농학 핵심 세력이 아니라 부문운동 세력에 있었던 사람들은 운동권 내에서도 처지는 사람들이라고요. 그 처지는 사람들이 안철수를 옹립해서 자기 출세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저는 이태규 의원 자체가 이번에 윤미향에 대해서 이게 극우들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태규 의원도 민주당 보좌관 출신에다가 그리고 MB랑 합류를 했는데, MB랑 합류를 한 족보가 어떻게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이쪽 우쪽으로 넘어왔을 때 족보를 보면 전국연합, 전북총련, 김영한 씨 그리고 그 허현준 행정관 이런 분들이 전국연합으로 주사파 일원들이 MB를 옹립해서 하는 뉴라이트를 만든 게 주사파 멤버들이란 말이에요. 도대체 이 족보가 어떤 족보들로 왔기에 윤미향하고 이제 박경석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나지, 안철수 쪽에서. 그리고 안철수란 인물 자체를 옹립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을 쭉 보는데, 옆에 남아있는 결국은 이게 난 되게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찝찝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상황 자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돌아가니까 이재명이 당대표가 되는 이 민주당이야? 통진당이죠? 이 통진당 색깔로 민주당이 바뀌어버리는 이 와중에, 지금 저번에 그 김혜지 보좌관서부터 시작해서 이 국민의힘의 그쪽 세력들, 운동권 세력들의 뿌락치들이 얼마나 들어와 있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병신짓을 하냐고. 지금 저 민주당한테 국민의힘이 져가지고 쟤네들한테 정권을 주면 나라의 시스템 자체, 체제 자체가 레짐 체인지가 벌어진다고. 그런데 대한민국 보수들은요, 자기가 대통령 윤석열의 권력이라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권력이라서, 박근혜의 그 위세에 떨던 그 권력이, 응?
적골라진 난 거, 극골라진 난 걸 보면서도 무슨 대통령 권력이 10년, 100년, 1000만 년 하는 건 줄 알고 그 권력 위세 짓고 자기 쪽 사람들 농공행상하고 뭐하고 나머지 다 죽여버리고 우리가 이지랄을 하고 앉아있으면 지금 이게 이 정치 파넬들 바라보는 시야 자체가 다들 이지랄이라고 자기 출세, 자기 자리 잡는 거 그것만 꽂혀가지고 요러고 있으면 아휴 저런 것들을 보수 정당이라고 이거 지지를 해줘야 되는 우리의 신세가 불쌍한 거지. 저게 무슨 보수 정당이야. 잡탕 정당에 그냥 자기 출세하고 싶어. 명사 토호 정당이고 이 토호 세력들도 이 멍청한 인간들 그렇게 민주당하고 적당히 하면서 지역에 이권 차지하고 이러고 있는 걸 쟤네들이 저렇게까지 힘이 세지면 냅둘 것 같아? 에휴. 당신들의 이권과 뭐 사학을 중심으로 한 이권, 뭐 지역으로 해서 지역 건설업자, 지역 사학, 지역 토 건설업, 뭐 그래서 정부 예산 따가지고 비즈니스하는 건설업, 그리고 토건업, 그리고 교육사업, 이거 하는 인간들이 잔뜩 있어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우리가 에헴하면서 지역 토다 이러고 있는 당신들이 이런 식으로까지 민주당이 강화되고 이런 세력들이 정치 세력화돼서 당신들하고 비교도 안 할 정도로 인적 구성 네트워크가 시민사회 뭐 방송의 작가들 패미들로 해가지고 작가들 PD들 싹 깔려 있지. 이런 상태에서 당신들이 어렵게 정권을 완전히 마이너인 상태에서 지금 보수가 사회 어느 분야를 가도 마이너예요. 출판업을 가봐요. 보수가 만나 진보가 만나. 언론 방송을 봐봐요. 방송 작가 PD 진행자 다 봐보라고. 완전히 진보 세력이 압도적이고 어떤 부분에서 지금 보수 정치 세력이 압도적이길래 지금부터 빌드업을 할 생각을 해야지 니네끼리 헤쳐먹는 구상만 하고 앉아있냐 이 병신 같은 것들아. 다 뒤져야 돼. 지금 이렇게 정치하면 그냥 뒤지는 수밖에 없고 이 나라 그냥 친중국가로 나서 중국 패권 세력하에 들어가. 그러면 여러분 중국 세력하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 기득권 세력이 친미 세력에서 친중 세력으로 바뀌고 그러면 얘네들이 기업이고 뭐고 다 먹을 수 있다는 얘기야. 미국 패권에서 중국 패권으로 넘어가는 순간 대한민국의 재벌, 갑부, 지배 세력, 기타 등등이 싸그리 바뀌는 거라고. 이 등신 같은 것들아. 쟤들이 그걸 꿈꾸고 중국한테 붙어 있는 거고. 중국은 지금 현재로서도 얘들한테 충분한 보상을 하고 있는 거고. 이 등신 같은 새끼들 뭐 비트코인이 뭔지도 뭐 금융이 뭔지도 블록체인이 뭔지도 NFT가 뭔지도 그냥 뭐가 넙죽 먹다가 LCD 같은 거 개발하다가 중국 자본 끌어다 가지고 영주권을 주겠다 뭐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이 등신 같은 새끼들. 이 새끼들 다 쓰레기 새끼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와중에 민주당한테 다 한다니까. 민주당한테 이대로 가면 민주당한테 박살나. 민주당이 그냥 정권 다시 가져가고 사회 세력에서 보수 세력은 씨가 마르는 일이 벌어진다고요. 빌드업을 하라고. 빌드업을 이 병신 같은 것들아. 다 그냥 골 넣었다고 그 골대 앞에서 해서 나도 한 골 넣을래. 나도 한 골 넣을래. 아유. 이 싸움이 어떻게 된 싸움인지는 알긴 아는 건가? 이 머저리 같은 새끼들은.